하나테크위는 이날 인도 최대 엔지니어링 회사 라르센&투브로와 3,726억 6,710만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 대비 10.59%에 해당한다. 계약 기간은 이날부터 2023년 7월 21일까지다. 하나테크윈 측은 이번 계약은 인도 국방부와 라르센&투브로 간의 주계약 체결 및 한국 정부의 수출 승인 시 공식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도 K9 자주포 추가 구매 가시화되나. 서 국방부 장관이 오는 28일까지 아랍에미리트, UAE와 인도를 잇따라 공식 방문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특히 서 국방부 장관의 인도 방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7년 K9 자주포 100문이 인도의 면허 생산 방식으로 수출된 바 있으며 최근 현지에서는 추가 구매와 관련된 얘기가 오고 가는 상황이다. 서 국방부 장관의 인도 방문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마노즈 무쿤드 나라번의 머노지 무콘드 네러벤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우리나라를 방한해 우리 군 주요 지휘관들을 만나고 돌아갔다. 인도에서 만들어진 K9 자주포는 버지라 즉 힌디어로 천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인도 언론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 K9의 현지 생산을 담당하는 파트너사인 L&T, 라어선&토브로 생산 라인에서 100번째 자주포가 만들어져 인도 육군에 인도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도 정부 내 고위급 소식통을 빌어 인도 육군이 3문의 K9 자주포를 라다크 지역에 배치해 고산지대 성능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다크는 인도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은 카라코름, 남쪽은 히말라야 산맥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해발 3,000m에서 4,000m 정도의 고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인도 육군은 고산지대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이 3개 포병연대 규모 수십여 문의 K9 자주포를 순차적으로 구매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추가 구매될 K9 자주포는 고산지대 작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인도의 K9 자주포 추가 구매 배경에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꼽힌다. 지난해 6월 라다크 가란 중국명 자러완 계곡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충돌해 최소 20명의 인도 군인이 사망하고 중국군도 다수의 희생자를 냈다. 특히 인도는 지난 1999년 파키스탄과 카시미르를 두고 카어길 전쟁을 벌인 바 있으며 이 전쟁을 통해 고산지대 작전에서 포병의 중요성을 깨달은 바 있다. 카길 전쟁 당시 인도 육군은 대규모 포병 전력을 전개해 파키스탄 육군을 화력으로 압도하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 K9 자주포 외에 잠수함 수출도 중요 안건으로 꼽히고 있다. 한화로 7.8조 규모로 알려진 인도 해군의 프로젝트 75I급 사업은 총 6척의 신형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으로 독일, 러시아, 스페인, 프랑스가 경쟁 중이며 우리나라의 대우조선해양도 참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제한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3K-9 자주포 2차 대전에서 포병의 적 사살률은 60%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노련한 병사에게 전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10중8구 포격이라고 답한다. 이런 간단한 수치나 지리만 보아도 21세기의 스마트 전쟁에서도 왜 대포가 중요한지 드러난다. 미군도 아프간과 이라크전에서 포병의 미비한 배치를 아파치 공격 헬기와 같은 항공 지원으로 보충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암울했다. 자주포란 스스로 움직이는 대포, 자주포란 차량에 탑재되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대포를 말한다. 최초의 자주포는 1차 세계대전에 등장했던 MKI 야포 차량이다. 세계 최초의 전차인 MKI의 차대를 활용한 MKI 야포 차량은 포를 이동시키는데 말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이동 가능하다는 점에서 커다란 혁신이었다. 과거에는 구축전차나 돌격포 같은 직사화기도 자주포로 분류되었다. 특히 구축전차 등은 전차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부족한 기갑 전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현대에 들어 자주포는 포병 전력의 주축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특히 대포병 능력이 강조되면서 자주포의 중요성은 증가하였다. 견인포의 경우 포병이 한 번 이동하고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병력이 포를 차량과 결합하고 다시 진지를 구축하고 포를 배치하는 데만 해도 몇십 분이 걸린다. 그 사이 적은 아군의 포병에 대한 대포병 작전을 실시하여
포대를 초토화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자주포가 등장하고 나서 실전에서 운용은 매우 간단해졌다. 자주포 자체가 이동하는 포대 진지이기에 부대 전개와 이동에 필요한 부수적인 시간이 절감되었다. 그리하여 포격 이후에 약 1에서 2분 만에 장소를 이동하여 공격하는 사격 후 신속한 진지 변환 SHOT&SHOT이 가능해졌다. 세계의 자주포 하이테크 기술을 자랑하는 21세기 스마트 전장에서도 현대적 육군은 포병 전력을 중시한다. 디지털 컴퓨터 사격 장치, GS 및 관성 항법 장치 등이 도입되면서 자주포는 더 이상 계산하고 좌표를 찾느라 시간을 소모할 필요 없이 즉각 포격이 가능해졌다. 견인포에 비해 고가의 무기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자주포의 개발 및 배치에 인색하지 않다. 이는 자주포가 뛰어난 기동성 및 생존성을 보유하여 지상군의 전력상 우위를 보장하는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야포는 서구권과 동구권에서 각각 105mm, 122mm가 주력이던 것이 현재는 155mm, 152mm가 표준이 되고 있다. 현재 주력이 되고 있는 자주포들로는 M106A6 팔라딘, 미국, 에즈90, 영국 G6 남아공, PGH-2000 독일, CSR, 프랑스 ES-19L, CS 러시아, 80-30 중국, 90-90 일본 등이 있다. 포병의 공격거리도 점차 증대되어 2차 대전 당시 10km권이던 사정거리가 70년대 말부터는 30km로 증가했으며 요즘에 이르러서는 40km대에 육박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로켓 추진식의 스마트 포탄 등이 개발되면서 사거리는 더더욱 증가되고 있다. 특히 현대의 자주포들은 포탄 장전 및 포신 구동이 자동화되어 빨리 쏘고 빨리 장전할 수 있다. 또한 무인 정찰기, 영상 탄환, 인공위성 등의 도움으로 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정확한 공격을 할 수 있다. 국산 명품 무기체계 1호 K-9 자주포 우리나라는 이미 고려 말에 최무선이 흑색 화약을 개발하는 등 화포 개발의 선진국이었다. 우리 육군도 포병 전력의 국산화에 노력을 기울여 70년대 초부터 105mm와 155mm 견인포를 국내 생산하였다. 미군으로부터 M107 자주포를 도입하여 주포를 운용해오던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는 K-55 자주포를 생산하여 약 1천여 대를 배치하고 있다. 이런 국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80년대 당시 우리의 화포 전력은 북한에 비하여 열위에 있었다. 북한군의 포병 전력은 수적으로 우위에 있었을 뿐 아니라 보유한 화포의 절반가량이 자주화 및 차량 탑재용이어서 기동성이 뛰어난 포병 전력을 보유했다. 우리 육군은 이런 양적 열세를 질적 우위로 극복하고자 했다. 특히 사정거리가 증가된 야포를 배치하여 군단 종심작전에 대한 화력 지원이나 화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야만 했다. 이에 따라 KH-179와 K-55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육군은 K-55를 이어갈 차세대 자주포의 개발에 착수했다. 차세대 자주포 K-9은 1989년부터 체계 개념 연구가 시작되어 약 10년간의 집중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1999년부터 전력화되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로 개발된 차세대 자주포는 삼성 테크윈, WRE, 풍산, 한화, 에드정밀 등 100여 개의 업체가 개발에 참가했다. 그래서 K-9은 1990년대 국방과학기술의 총화와도 같은 존재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신있게 내놓은 제1호 국산 명품 무기체계가 되었다. K-9 자주포의 세계 정상급 성능 K-9은 52구 경장, 약 8m 외 155mm 포신을 채용하여 사정거리가 40km 이상으로 늘어났다. K-9은 최대 3분간은 분당 6발의 사격이 가능하므로 기존의 K-55보다 3배 이상의 화력 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K-9은 자동장전 시스템과 자동포신 이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즉 K-9의 사격 통제용 컴퓨터의 표적 위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격 재원을 산출하여 포구를 목표 방향으로 지향시키고 탄약을 자동으로 이송, 장전한다. 결과적으로 K-9 자주포는 서 있는 상태에서라면 30초 이내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다. 게다가 K-9은 혼자서 사격 재원을 바꾸면서 사격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독 히트, 타임 온 타겟, 다른 위치에서 다른 시간에 쏜 포탄이 같은 위치에 동시에 떨어지도록 하는 사격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단독 TP 능력을 갖추게 되면 한 대의 자주포가 여러 대가 동시에 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예컨대 K-9 한 대가 3발을 쏘면 K-55 3대가 한 발씩 쏜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K-9 한 대가 K-55 3대에 맞먹는 능력을 갖는다는 말이다. K-9은 1000마력의 디젤 엔진을 탑재하여 최대 67km까지 달릴 수 있어 K1 시리즈 전차와 동등한 기동 능력을 자랑한다. 위치 확인 장치, 자동 사격 통제 장치, 후 포탑 구동 장치 및 통신 장치 탑재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계산한 사격 재원 또는 사격 지휘소로부터 접수된 사격 재원에 따라 포를 자동으로 발사할 수 있다. 방호력의 측면에서는 전차만큼은 단단하지 않지만 고강도 장갑판을 채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 포병화력의 파편이나 중기관총, 대인지뢰 등에 대한 방호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화생강전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생존성이 향상되었다. K-9은 미국이 보유한 M109A6 팔라딘이나 영국의 에즈-90에 비해 현저히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며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PGH-2000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성능이다. 어떤 재원을 살펴보아도 세계 정상급이라는 수식어가 부끄럽지 않다. 바로 이런 K-9의 성능에 주목한 터키는 K-9의 기술을 도입하여 자국에서 생산한 T-155F1R 캐리네의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다. K-9은 대당 가격이 40억 원에 이르는 고가의 무기체계이다. 약 10억 원이었던 K-55 자주포에 비하면 매우 높은 가격이다. 하지만 K-55보다 한 차원 높은 성능인데다가 동급의 최첨단 자주포인 PGH-2000의 가격이 약 100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가격대 성능면에 있어서도 K-9은 우수한 첨단 무기 체계라고 하겠다. 최근에 K-9의 결함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잘 보완하여 더욱 완벽한 무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